네, 안녕하세요. 어제 국회 갔다 온 얘기 좀 하겠습니다. 이게 뭐 잘 보였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경제민주화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이제, 신문에들 많이 보도됐어요. 목요일, 뭐, 국회 입법조사 저 대회의실에서 했다. 뭐, 국회의원 이만우 국회의원이 이제 주최를 하고, 또 한국경제학회가 이제 주최를 하고, 뭐 한국경제신문과 이제 KDB 산업은행에서 이제 후원을 하고, 뭐 그랬던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참여를 했어요. 뭐 축사 뭐 이런 거는 뭐 여러 사람이 했고, 주제 발표일 경제민주화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이 제목 보면 어떻게 느끼셨어요? 경제민주화를 어떻게 추진할 거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경제민주화라는 이 골칫거리를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김 PD는 어떻게 보였어요? 어떻게 추진할 거냐? 아마 추진할 거냐, 이런 거로 쓴 것 같죠? 경제민주화라는 이 골칫거리를 어떻게 할 거냐, 뭐, 내버릴 거냐, 뭐 이런 뜻보다는 어떻게 추진하느냐, 이런 아마 의미인 것 같은데, 글쎄요. 이승훈 서울대 교수가 이제 제1주제 경제민주화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이제 2주제는 이제 서울대학교 이상승 교수가 순환 출자 금지가 필요한가 하는. 이상승 교수는 이런 그 공개적인 그런 자리에 잘 나오지 않는 분인데 모처럼 나왔어요. 제3주제 금산분리 강화 방안의 쟁점, 그 다음에 종합토론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 종합토론에 이제 뭐 토론 이성훈 교수가 발제한 경제민주화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에 신광식 교수, 연대 정규재 논설실장 조동은 교수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순환출자 금지 필요한가에 이상선 교사 주제 발표를 하고 김우창 교수 고대 동아일보 허승호 논설위원, 그 다음에 주제 발표 3, 금산분리 강화 방안의 쟁점에 이제 민세진 교수가 주제 발표를 하고, 이상묵 삼성생명, 전무, 전성인 홍대 교수, 그 다음에 종합토론에, 정규재 TV 파트너이신 김정호 교수, 또 이상성 교수가 이제 토론을 했습니다. 다른 분들, 사실 이게 순환 출자 금산분리 요렇게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 주제로 토론, 이제 강론으로 토론한 게. 이것 말고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업무상 배임에 대한 뭐 형벌을 강화한다든지 하는 이제 기타 또 다른 주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어제 이 두 가지만 주로 이제 다루었댔습니다. 다른 사람의 뭐 주제 발표에 대해서는 제가 뭐 논평할 일이 없고, 제가 어제, 물론 이 주제 발표, 여러분 아마 이 자료를, 이 한국경제학회 홈페이지 같은 데 들어가거나, 아니면 이만우 국회의원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아마 자세히 이 자료를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보면 이제 주제별로 순환출자하고 금산분리 문제에 대해서는 쭉 이제 비교적 자세히 여러 가지 논점들을 아마도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거고, 또 이승훈 교수의 여러 가지 논문도 있고, 뭐 그것도 볼만하다고 보고, 또 발표 토론문 중에 명지대 조동근 교수님의 이 자료도 여러분들이 한번 꼭 봐두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뭐 일일이 다 소개하기는 좀 그렇고, 제가 발표한 내용을 저는 이제 경제민주화 어떻게 할 것인가에 토론을 했습니다. 근데 이성훈 교수의 이제 주제 발표에 대해서 좀 토론을 했습니다만, 뭐 이성훈 교수는 제가 잘 아는 분입니다. 경제 시험이죠. 태셋이라고 하는 경제신문 아마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경제 이해력 검정 시험이고, 뭐 거의 국가 공인 1호입니다. 태셋이라는 시험을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실 테고, 태세 시험을 하면, 정규재 TV에 여러분들 꼭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겁니다. 근데, 태세, 시험에 이성훈 교수가 위원장도 하시죠.
제가 이제 사실은 태셋이라는 시험을 만들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 취업준비생들이 계시면 대단히 참 미안합니다. 스펙 중에 또 하나를 제가 만든 것 같아서 여간 미안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제가 그 만든 이유는 이제 역시 이제 경제 이해력이 소위 그 사회의 어떤 지력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 경제 이해력을 높이자는 이제 이유로 만들어서 이제 많은 기업들이 그 경제 이해력 검정 시험의 점수표를 받죠. 받아서 이제 실제로 인사에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태세 점수가 좋아서 취업하는 사람들도 특히 금융권 대기업체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좀 시험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이성훈 교수는 제가 이제 그 시험을 만들고 이성훈 교수님을 모시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 알고 하는 분이고, 이성훈 교수님은 이 경제학계 아주 깨끗한 분이십니다. 어디 기웃거리지 않고요. 그야말로 올곧은 분이고, 또 이 시장의 자유의 소중함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그런 분이죠. 그래서 어제도 이 경제민주화라는 주제에 대해서 비교적 온건한, 또 성품이 아주 온건하세요. 온건한 발표를 하고, 제가 어제 토론에, 사회들이 이제, 연세대학교 교수님이시죠. 연세대학교 이종훈 교수님이 이제, 와서 하셨는데요. 연세대학교 이종원 교수가, 성균관대학교 이종원 교수이십니다. 이종원 교수가 이제 와서 하셨고, 그렇습니다. 저는 좀 어제, 심한 얘기를 좀 했습니다. 아마 듣는 분에 따라서 조금 거북했을 수도 있는데, 여기서 똑같이 되풀이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어제 국회에 가면 국회의원들이 쭉 와서 이제 국회의장, 부의장 또 상임위원장 이런 사람들이 쭉 와서 이제 주제 그걸 해요. 축사 이런 것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국회의원 수대로 다 일어서서 박수 받고, 국회의원들은 그런 걸 좋아하는 분들 같아요. 일어서라 그래서 박수 쳐주면 좋아하고, 이병석이라는 분은 새누리당 추천 국회부의장인데, 우하고 소리까지 내서 박수하라고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참 촌스럽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제가 이제 얘기를 하다가, 국회의원들은 왜 이 금배지를 달고 다니냐 하고 이제 싫은 소리부터 좀 하기 시작했습니다. 똥색 똥배지인데, 국회의원들이 온갖 특권 다 내려놓겠다고 하는데, 무슨 국민학생도 요즘 배지 달아라면 안다는데, 고등학생도 배지 달아 그러면 안다는데, 국회의원들은 무슨 특권이라고 자기들이 신분을 과시하기 위해서 누런 똥배지를 꼭 달고 다녀요. 다행히도 제가 보니까 주최를 하신 이만우 국회의원은 배지를 안 달고 오셨더라고요. 그거 제가 아주 잘했다 그랬는데요. 이 배지 달고 다니는 그거 무슨 다른 단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만은 또 그 단체 분들이 우리 그렇게 저지리가 이렇게 할까 싶어서 단체 이름은 얘기 못 하겠습니다만은 뭔 자랑이라고 월동 배지를 떡하니 달고 다니는지 개혁한다는 좌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가면 좌빨이란 말 안 쓰려고 애를 쓰다 무심코 또 나왔네. 소위 진보니 개혁을 주장하는 이런 인간들도 국회의원만 되면 여기 누런 똥배지를 떡하니 달고 다녀요. 제가 정말 가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무슨 표시를 달고, 왜 공산당에 가면 옛날에 구소련 이런 건 브레즈네프 하면 이거 훈장 표창 달고 다니잖아요. 그게 이 어른들의 장난감이라 그러거든요. 배지, 훈장 이런 것들이 다 어른들의 장난감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것을 국회의원들이 떡하니 참 부끄럽지도 않게 달고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싫은 소리를 좀 하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얘기한 요지는 이런 겁니다. 경제민주화라는 것 자체가, 모든 것을 범죄화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기업 활동의 상당 부분을 범죄화하는 것이다. Criminalization of almost every economic activity, business activity입니다. 기업 활동의 그 모든 것을 criminalization, 범죄화하는 거고, 소위 법조, 정치인, 대학 교수, 예를 들어 법조라면 검판사, 변호사, 대학 교수,
또 소위 언론, 이런 이제 지식계급들이 상인계급에 대한, 규제다, 제재다. 상인계급들이 이제 돈을 벌죠. 상인계급들은, 열심히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죠. 그 재벌이 이제 커졌죠. 거기에 대한, 말하자면 견제심리. 자식 고위공무원들이 볼 때는 그런 거죠.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저 친구 말이야, 고시 몇 번 떨어져, 고시도 못 되고 몇 번씩 떨어져 기업 가더니, 아유, 부회장이 돼서 연봉이 몇십억이야. 공부도 못했던 애가. 말하자면 이런 심리가 깔려 있는 겁니다. 인간의 아주 내재한 그 비열한 심리가 있죠. 아주 비열한 심리가, 말하자면 무슨 양극화다, 이런 것을 등에 업고, 말하자면 기업가들의 거들먹거리는 꼴을 볼 수 없다. 넌 이제 하나의 주자학 질서를 재구축하려는 시도다. 산업공상의 주자학적 질서. 장사꾼들의 장사행위는 원래가 비열해 보이죠. 말하자면 이문을 남기는 것 자체를 비열하게 보는 겁니다. 주자학이나 종교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도덕윤리, 도덕군자들이 볼 때는 장사들이 똑같은 물건을 여기서 10원에 사와가지고 원가가 얼마인지를 속이고, 예? 원가가 얼마인지를 속이고, 눈먼 자들에게, 말하자면 좀 무식한 자들에게 100원에 팔아서 폭리를 남기는 거다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주자학이나 도덕군자들의, 말하자면 그것도 봉건시대의 주자학이나 도덕군자들이 상행위를 인식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갑오경장이 나기 이전에는 우리나라는 양반은 상업에 종사할 수 없도록 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갑오개혁을 할 때 비로소 양반도 상업에 종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업행위, 돈 버는 행위 자체를 범죄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복잡한 거물망을 만들어 놓고 저 자식 깨끗하게 돈 버는가 보자, 말하면 기분 나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주자학이 산업공상의 질서를 만들어 놓고 상인은 천대했던 겁니다. 그 대신 상인은 여유 있게는 살았죠. 장사를 해서. 그래서 끊임없이 그 상인에 대한 어떤 비판의식, 상인이 올리는 폭리, 이익에 대한 또는 이윤에 대한 거부의식, 이런 것들이 이제 쌓이고 쌓여서 말하자면 양극화에 대한 대중들의 실망감이랄까, 이런 것을 등에 업고 소위 지배계급들이 다시 그 상업 질서에 대한, 이윤에 대한, 이익에 대한 도덕적 통제를 가해보려고 하는 소위 지식분자들, 선비계급, 사계급의 산업공상, 공상 천민들에 대한 규제를 하는 것이 바로 이 주자학적 질서를 회복시키려고 하는, 다시 만들어내려고 하는 이 양반계급의 업무다. 그래서 모든 기업 활동의 대부분을, 예를 들어 기업의 조직에 관한 거, 순환 출자라든지 금산분리라든지 사업의 영역에 관한 거, 문어발 다각화의 문제라든지 또는 기업가의 개인적인 어떤 상속이나 축적에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 가능하면 모든 것을 도덕의 기준에 맞게 잘게 범죄의 목록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 범죄의 목록으로 만들어 놓고 말하자면 또 업무상 배임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법을 만들어서 업무상 배임죄를 어기게 되면 감옥에 7년을 쳐넣겠다, 민주당 15년을 쳐넣겠다는 게 새누리당의 아니죠. 그거 다 법조인들이 만드는 겁니다. 판검사 출신들이. 그래서 우리나라는 판검사 출신들이 국회의원 또 판검사 그만두면 또 국회의원이 되죠. 각하빈료 또 국회의원 됐죠. 그렇습니다. 참 기가 찬 일이지만 그런 인간들이 이제 들어가죠. 간혹 그런 인간들도 들어가는 겁니다. 물론 좋은 판사 출신, 좋은 검사 출신 훌륭한 분들도 있죠. 근데 이제 그래서 이 자유로운 경제활동의 모든 것을 범죄하는 거다. 결국에는 기업의 투자를 금지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제가 좀 했고요. 제가 얼마 전에 쓴 칼럼입니다만은, 그때 이 칼럼은 아마 페이스북에는 올라갔을 겁니다만, 제가, 이 동영상을 만들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사실 참고로 여러분이 같이 좀
없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자리는 꿈을 깨는 것이 좋겠다 하는 요지의 칼럼을 얼마 전에 썼었는데요. 이 경제민주화는 지금 문재인이나 박근혜 후보들은 경제민주화로 일자리를 만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경제민주화는 일자리를 절대로 만들 수 없습니다. 경제민주화는 기본적으로 기업활동을 규제하는 법입니다.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고 다 차단하는 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출자 총액 규제다. 그럼 문어발 확장을 하지 마라. 출자하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순환 출자를 하지 마라. 그러면 어떤 기업이 리스크를 지는 위험 투자를 할 때 위험을 분산하는 방법으로 말하자면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않기 위해서 여러 기업이 공동으로 이렇게 출자를 하다 보면 순환 출자로 묶이게 되죠. 근데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기업들이 리스크가 큰 사업은 투자를 못 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투자를 규제하고 기업의 액티비티, 기업의 여러 가지 활동들을 규제하거나 금지하거나 억제하는 법이 바로 이 경제민주화 법입니다. 그게 왜 민주화란 이름을 붙였는지는 참으로 아이러니컬합니다마는 문제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이 있다. 그러므로 재벌을 규제함으로써 경제력 집중을 완화하겠다는 논리인데요. 재벌을 규제함으로써 경제력 집중이 완화될 것인가, 또는 경제력 집중이라는 게 과연 존재하는 것인가 하는 것은 완전히 의문입니다. 경제력 집중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게 정운찬이라고 하는 명색 서울대 경제학과의 서울대 총장까지 지낸 분이 우리나라 10대 재벌의 GDP를 다 합치면은 전체 예를 들어서 10대 재벌의 매출액을 다 합치면은 전체 GDP의 60몇 %를 점한다. 이건 말이 되는 경제력 집중이냐 하는 것인데, 재벌의 매출액이라는 것하고 GDP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또 재벌의 매출액이 최근 들어서 급증한 것은 삼성전자와 현대차 거의 그 두 가지밖에 없는데, 이 양대 재벌의 매출액 중에서 GDP에는 포함되지만 해외로 수출되는 것이 대부분이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GDP 비중이,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이렇게 착각하는 겁니다. 10대 재벌의 GDP 비중이 60몇 %다. 그러면 그럼 중소기업은 전체 100% 중에서 30몇 %밖에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전혀 아닙니다. 중소기업은 이렇게 계산하면 GDP 비중의 약 110몇 %인가 돼요. 112%인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GDP 안에 몇 프로를 차지했다 이렇게 얘기할 게 전혀 아니고, 매출액하고 GDP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말하자면 하나는 조동원 교수의 표현을 빌리면 하나는 킬로미터하고 하나는 킬로그램인 겁니다. 예를 킬로미터하고 킬로그램을 같이 놓고 재벌 매출액의 킬로미터가 GDP 킬로그램의 60몇 %다 하고 숫자만 갖다가 60몇 %다 하고 말하자면 웃기는 비교를 한 것인데, 이걸 명색에서 경제학과 교수 출신이고 서울대 총장 출신인 정운찬 씨가 이런 얘기를 떠들고 다니는 겁니다.